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을 사랑합니다. 꼬리 내린 장제원입니다. 장제원 대변인 경찰을 향해서 미친 개, 광견병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사과했어요? 경찰 조직 차원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어젯밤에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걸 사과로 볼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실래요? 어떻게 썼길래요? 장 의원은 일선 경찰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저는 경찰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논평은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을 명시한 것이다. 정치경찰들은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이 경찰 조직 전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경찰 편을 들은 날이 오네요. 나 진짜. 정말 아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경우회 회원이 150만. 잘못 건드렸네. 네, 150만. 그리고 똘똘 뭉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건은 좀 하다 이렇게 말고 그러기가 어려운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홍준표 대표가 건드려가지고요. 장제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나 장제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정숙 여사님은 우리가 문재인 비서실장님을 끌어내려고 할 때 그때 문재인 실장님은 맨날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하고 놀고 있고요. 그다음에 풀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다음에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서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오히려 사모님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나 준비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홍준표 같은 스타일이 사실은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잖아요. 네. 겁 많은 애들이 심하게 짖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도 당내 기반도 없고 실제로 권력을 잡아봤던 자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권력자에 대한 무서운 경외심이 있어서 훨씬 더 심하게 짖는 거거든요. 개들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할 수 없으니 대통령 뭐 개헌 발의한 거 국회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지. 이건 겁먹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딱 대통령이 시정 연설까지만 하고 문 닫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국회 양발 다 들고 들어왔는데 이걸로 끝 논의 거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은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을 거부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시점에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1년도 넘은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안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지. 자기들은 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진짜 공부 열심히 안 한 정말 게으른 학생 돼야 듯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시험 준비를 하라고 한 달 전에 이제 그 예고를 하잖아요.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일 늦추지 않은 수험생 같은 태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진정성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에 선동에 세뇌 당하신 분들만 일부 한 뭐 10몇 프로, 14%. 많게는 한 20%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로는 민주정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애완견 키우신다니까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왜 개 시리즈 쫙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가 그 애완견 키우는 분들 보면 자식만큼 애완견을 막 사랑하고 감정이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온 게 미친 개, 요즘에는 들개. 미친 개가 없어요. 그냥 광견병 예방주사를 무조건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개 순환 시대예요. 지금 견 순환 시대. 옛날에는 개 앞에 견을 붙였거든요. 충견, 애견 뭐 이렇게. 근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지금 미친 개, 들개, 똥개, 사냥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견자인데요. 예를 들면 야합이란 말이 사실상 알고 보면 야합이란 말이 개들의 모양 보고 온 거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들을 들여서 풀어 키울 때는 자기들끼리 들판에서 그냥 눈 맞으면 그냥 이거 야합인데 지금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경공분들께서. 근데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견자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네. 미친 개는 그리고 요즘에 보기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미친 개에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려고 그랬거든요. 미꾸라지처럼. 그런데 그 미꾸라지가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아주 경찰과의 갈등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인데 그렇죠. 고기를 콕 찍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그래갖고 피해 가려고 했는데
그 또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우회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황운하 울산청장이 예전에 이철성 박근혜 때 직설하고 이랬던 분이시잖아요. 네, 네. 결기랄까 이런 그게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 이번에도 보니까 결기더라고요. 왜 그 민주당 후보 만나냐, 그러니까 의원님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결기. 세상에 그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경찰 편을 들은 날이 오네요. 나 진짜. 정말 아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경우회 회원이 150만. 잘못 건드렸네. 네, 150만. 그리고 똘똘 뭉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건은 좀 하다 이렇게 말고 그러기가 어려운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홍준표 대표가 건드려가지고요. 제가 진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요? 왜 그러세요? 민주주의는요. 아, 양날개로. 양날개로 나르는데 한쪽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게 안 돼요. 혹시나 그 방송을 듣고 계시면 우리 뭐 견자분들 저 초청해 주시면 제가 1시간 정도 강의 드릴 수 있어요. 국민과 같이 가야지.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게 국민에게 있어서 사실은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네. 중도란 이름으로 모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도 입장에서 보면 장제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나 장제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지져봐야 자기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쓰나미.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네. 더 짓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부분이 느껴지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 잠깐 욕을 먹을 수는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게 되는데 자기가 한 말을 계속 증명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면 진짜로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홍익표 의원 있잖아요. 그분 얘기하고 싶어요. 홍익표 의원이 초선 때 대변인 했어요. 그때 귀태 발언이 와. 있었거든요. 그 발언은 지금 장제원 류의 발언과 비교하면 정말 품격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 발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요. 대변인 그만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장제원을 대변인 물러나라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쪽에선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대변인 경질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거기는 소수정당이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2명. 김성태, 장제원, 그리고 원내대표 하나 있고. 나머지 분들이야 뭐 일부 언론에 잠깐 비치는 분들 빼고 나면 지금 바른미래당보다 소수정당입니다. 바른미래당 아까 4명이었던가요? 여기는 원내에 계신 분도 존재감 막 엄청 뭐라고 했는데. 저 원해줘. 저 제일 기분 나쁠 때 얘기할까요? 왜요? 트윗이나 페북에 보면 의원님 왜 이 법 발의 안 하십니까? 그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뽑아주고 그런 말을 해. 그렇죠. 그리고 트윗에다가 저한테 구개야 이렇게 국회? 구개야 이렇게 하면서 구개야 네가 이런 말 할 자격 있냐? 너 월급 얼마 받았냐? 이러면 또 제가 무너져요. 짜증나네. 무너져. 구개라는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뽑아주고 그러라니까. 그쵸. 이 양반들이 진짜 너무들 하시네 진짜. 네. 왜 그런 말 있죠? 현역이 아닌 국회의원은 개만도 못하다. 그게 아니고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국회의원은 떨어지고 나면 사람도 아니다. 그런 표현이 이게 있군요. 있어요. 전국을 찔리시니까. 그래서 저는 인정해요. 이 서름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제발 앞으로 저한테 뭐 월급 받고 뭐 하냐라든지 이 법 왜 발의 안 하냐 좀 이러지 좀 마십시오. 지금 열심히 종편 셔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 정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가 여기저기 막 셔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알바긴 한데 아르바이트긴 해서 뭐 그렇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도요. 예. 어딜 가나 문재인 이래가지고요. 그거는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문재인 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사실은 일반 현실 정치인 국회에 이렇게 존재를 하면 별로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재미도 없고 사실 국회의원 하실 때 그렇게 뭐 열일은 뭐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위해 타고난 것 같은 인물처럼. 그때요 사람들이 저에게 문재인을 왜 지지하냐 막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막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처럼 치명적인 매력 그런 걸로 사람을 휘어잡진 않아도 되시면 진짜 잘할 겁니다. 차분하게 잘할 겁니다. 진짜 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죠. 그때 막 치명적인 매력으로 막 가슴을 설레게 하는 후보는 아니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후보였잖아요. 근데 진짜 잘하고 계시죠. 차분하게.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하겠습니다라고 누구나 외치지만 네. 실제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특화돼 있는 그래서 문재인 쓰나미. 오늘의 헤드라인은 문재인 쓰나미. 근데 이런 상황은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정도 잘할 줄은 김정숙 여사도 예측하지 못했다. 아, 근데 김정숙 여사님은 우리가 문재인 비서실장님을 끌어내려고 할 때 그때 문재인 실장님은 맨날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하고 놀고 있고요. 그다음에 풀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다음에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서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오히려 사모님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나 준비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좀 아깝다는 식의 태도를 사모님은 견지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사모님도 너무 잘하잖아요. 영부를 위해 태어나신 분. 그래서요. 네. 유경수 여사의 신화가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안 우리에게 영부인 그럼 유경수 여사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을 통해 김종필 옹이 그 이미지를 1차 깨주셨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지금 21세기형 영부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경수 신화가 깨졌대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 두 분이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김정숙 여사도 개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두 분 다 잘하니까. 어. 김정숙 여사의 남편 문재인 씨 뭐 이런 어쨌든 그 정도 잘하니까 네. 개헌 아젠다를 던질 때 이 개헌을 현 대통령도 포함되게 해줘라고 던져요 일단. 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던져서 개헌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게 네. 던져요. 그러면 협상 과정에서 그걸 버려. 그리고 크게 양보한 것처럼. 자, 농담이었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연임 이러니까 가슴이 설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야. 우린 그렇게 바래. 정신제로 갔으면 좋겠어. 아니, 저 푸틴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잠깐 총리도 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제가 요새 러시아 공부해야 되겠다. 러시아는 지금 부정선거로 난리 났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푸틴한테 전화해서 당선을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 근데 러시아나 서구 유럽 쪽에서는 부정선거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 거예요. 막 중복 투표하고 난리가 났어.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요 지금 탄탄해요. 미국 그 총기 규제 때문에 시위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을 본받자는 게 운동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미국에 다음이 나다. 그 청소년들 그 시위를 보면서 야 미국도 우리가 미국 민주주의 되게 의심했잖아요. 살아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